자, 이번 강의는 Generative Survey Designer, Large Language Model is Generative Survey Designer라고 하는 건데, GSD 약어가 이제 단어가 떨어집니다. 이제 막 뭘 만들어야 되는 하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거 진짜 재밌어요. 진짜. 정말 뭐 서베이는 어세스먼트 서베이가 왜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 뭐 페이스 투 페이스 서베이 뭐 텔레폰 서베이 뭐 오브젝티브 뭐 어드밴티지는 뭐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하는 거고 다 알고 있으니까 서베이 분석은 뭐 100만 개도 더 있잖아 이런 거 있는데 자 우린 또 평가 전공이잖아. 그래서 그냥 서베이를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베이를 잘 만들 때 스케일이 진짜 중요해요. 거기 들어가는 스케일이.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Likert lover, Likert를 그렇게들 좋아하십니다. 앉아가지고 Likert 스케일 해가지고 무슨 크롬박 알파 그 계산하고 나면 대단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논문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커미티 멤버 들어갈 때마다 욕먹는 게 그거예요. 너는 이거밖에 안 배웠냐? 다른 교수님들하고 막 싸우고 그래요. 나는 그래 이거밖에 못 배웠다 그러면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은 이게 숙련된 연구가가 아니잖아요. 박사라 하더라도. 도대체 뭘 어떻게 왜냐면 도구가 있어야 되니까 소셜 비헤이비어 사이언스는 대부분 인스트루먼트를 만들어 가지고 측정이라는 과정을 가야 되는데 뭐 에듀케이션 메저먼트 아니라도 그거는 뭐 완전히 메저먼트는 도구 만드는 게 일이고 그쵸? 근데 소셜 비헤이비어 사이언스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스케일이 이게 100만 개도 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외우기는 외웁니다. 이게 뭔지. Likert 스케일이랑 Semantic Differential 스케일이랑 잘 외워요. 그리고 나서 시험 끝나고 우리 평가 시험 마치고 나면 어때요? 빛의 속도로 잊어먹습니다. 빨리 잊어먹어야지. 나오면서 잊어버리면 문을 열면서 막 문이 열리네. 그 시험 마치고 문이 열리면서 잊어버리면서 쾌감이 느껴지죠. 머릿속에서 막 덤핑을 합니다. 막 알아서. 지가 알아서 지우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같으면 Thurston, Semantic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멀티플 초이스는 뭐 당연한 건데 멀티플 초이스 왜 yes, no 이런 게 왜 중요한데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아니 여러 가지 관점이 지금 여러 개 시리즈로 나가는데 이거를 서베이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베이를 하나 만들고 스케일을 정해야지 데이터가 레벨 오브 메저먼트가 나오고요. 레벨 오브 메저먼트랑 서베이랑 나와야지 그게 무슨 어널리시스 쓸지가 결정이 돼요. 이게 코릴레이션 할 건지 폴리코를 코릴레이션을 할 건지 무슨 뭐 리그레이션을 할 건지 그게 서베이 다 만들어 놓고 되는 게 아니라 at the same time 해야 되는데 메서드가 나야지 리서치 퀘션이 나올 거 아니야. 왜냐면 무슨 메서드를 쓸지는 모르는데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 구체적으로.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알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말고는 구체적인 질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평가 도구하고 스케일하고 메서드하고 퀘션하고 하이파서시스가 통이라고 통. 한꺼번에 생각을 해야지 이게 작품이 나오는 거지. 이걸 자꾸 따로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코릴레이션 돌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라이커 스케일 좀 해가지고. 메서드를 뭘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배운 걸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내가 무슨 메서드를 배워야 될지도 결정도 안 내는 거예요. 리그레이션까지 가야 되나?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졸업할 때 닥쳐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겠고 머리는 어지러지라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평가 위주로 그러니까 서베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베이부터가 아니라 서베이를 중심에 딱 놓고 서베이 드래프트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면서 잘 보세요. 서베이 드래프트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면서 리서치 퀘션과 어널리시스 메서드와 스태티스컬 하이포테시스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아시겠죠? 한꺼번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문안 연구 따로 뭐 이게 그거 하고 나서 나중에 메서드
챕터 3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높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사가요 10배가 늘었습니다. 교수 한 명당 처리해야 되는 박사가 10배가 늘었어요. 교수를 안 늘려주는 상태에서 학생을 그렇게 밀어 넣으면 결국에는 뭐예요? 퀄리티만 떨어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좋아요. 아이, 그게 있어야지 나도 먹고 사니까. 근데 교수를 안 뽑아주고 학생을 딜다 미니까 이게 지금 학위가 쓰레기가 되잖아요, 자꾸. 그래서 그래 어쩌라고 교수님 그거 지금 욕하는 게 아니라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논문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처럼 챕터 1, 2, 3 이따위로 해서는요. 이게 나중에 가서 자꾸 이상한 뭐 저는 퀄리테이티브 애널리시스 할래요. 왜냐면 뭐 통계 들어야 될 게 주구장창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조금 서베이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서베이도 이상한 서베이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라이커트 스케일로 이상한 것만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서베이 디렉트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리서치 퀘션과 어널리틱 메서드와 하이포테시스를 한꺼번에 뽑아가면서 그 속에서 결정하자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뽑자라는 거예요. 그게 기계로 할 수 있게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기계한테 서베이 디자인 해줘가 아니에요. 디자인 서베이가 아니에요. 내 연구를 하는데 탐색적으로 종합적으로 탐색을 한번 해볼래. 내가 도대체 데이터는 어떻게 구해야 되고 그 데이터의 네이처는 어떻고 거기에서 해당하는 메서드는 뭐고 거기 해당하는 메서드 때문에 리서치 퀘션의 하이포테시스 어떻게 나오냐 통으로 보고 골라서 결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히어런트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아구가 맞거든요. 아, 그 서베이, 그 메서드, 그 스케일, 그 방법론, 그 질문, 그 하이포테시스 다 맞네. 그래 놓고 결정을 하자라. 아시겠어요? 그냥 problem statement만 가지고 결정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응집되고 일관되고 방법론이 강해진다는 게 저의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탐색이에요. 탐색. 이거는 결정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되어 볼 수 있구나. 그럼 서베이를 바꾸면 어때요? 퀘션이 달라지죠. 하이포테시스가 달라지죠. 메서드가 달라지죠. 그리고 여러 개 놔두고 얼터너티브를 굉장히 많이 놔두고 지도 교수님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내년에 졸업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어나리시스니까 리그레션으로 될 것 같은 이 코릴레이션으로 쇼부 칩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대안을 놓고 내가 코스를 뭘 들을까요?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교수님 여기까지는 하고 싶어요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한 2시간이면요. 여러분들 이제 관심사만 있으면 2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리서치 퀘션까지 전부 다 스테이트먼트까지 전부 다. 그러면 파워풀해지기 시작합니다. 앉아가지고 리터처 리뷰해라고 하면 2달 동안 뭐 앉아가지고 꼼꼼 먹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상한 말 하다가 끝나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가 현실이에요. 데이터 컬렉션을 해야지 졸업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뭘로 졸업을 할 건데? 어떻게 컬렉션을 할 건데?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간 리버스 엔지니어링 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전체를 한꺼번에 보자라는 겁니다. 뒤로부터 보자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요. 잘 보세요. 그러고 나면 여기서는 뭐예요? 드래프트를 만들고 리서치 퀘션이 결정이 돼요. 메서드가 결정이 되고 하이포테시스가 결정이 돼요. 그러고 나면 해당하는 저널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저널에 이런 하이포테시스가 좋겠니? 그 다음에 뭐예요? 키워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키워드와 그 저널을 가서 여러분이 페이퍼를 그때 찾는 거예요. 여기서 찾지 말고 안 됩니다. AI가 추천해주는 논문 가지고 졸업 못해요. 여러분이 지도 교수님이 찾으라는 논문에 가서 그 키워드 찾아서 다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수님이 오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AI가 뭘 알아서 중요한 걸 어떻게 알아? AI가 무슨 논문을 먼저 읽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있는 거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는 뭐 참고로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보는 거지 논문으로 못 씁니다. 그거 개인 학습으로 쓰세요. 졸업용 아니고 그냥 노는 용으로 쓰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저널리스트가 뭐냐? 키워드가 뭐냐? 그리고 가서 교수님한테 쇼부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 저널에 이 키워드로 다 찾아가지고 할 테니까 여기서 끝내도 되겠습니까?
그 교수님이 yes, no를 해야 돼 거기서. 그러면 교수님이 마음에 안 들면 교수님이 뭐라 그래야 되냐면 교수님한테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 저널 리스트를 알려주십시오. 이거 말고 다른 거 그러면. 그럼 내가 거기서 찾을게요 다. 아시겠죠? 교수님이 저널 리스트를 안 주는 곳은 안 찾아도 돼요. 왜 교수님이 안 줬잖아. 그 교수님으로 자꾸 미시라고. 왜냐하면 논문은 잘 들어보세요. 논문은 다 찾아야 돼요. 박사 논문의 데피니션은 나와 있는 거를 다 찾아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다 찾는 게 박사의 디그리를 받을 때 그거예요. 내가 이 분야는 다 봤어.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200개, 300개, 퀀터티 미니멈 200개는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다 본 거를 어떻게 확인하냐? 개수로 일단 가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널이에요. 그 저널에 그다음에 뭐예요? 키워드예요. 그럼 교수님하고 니고시에이션 할래. 교수님, 이 저널에 이 키워드로 다 찾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다음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AI는 그 작업을 못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전문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전문가예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도 교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지도 교수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지도 교수님이 논문 저널리스트 모른다. 지도 교수님 바꾸시면 됩니다. 안 읽는 거지. 무슨 저널이 좋은 건지 모른다. 지도 교수님을 바꾸십시오. 그 인생에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왜 받아? 저널리스트도 안 가르쳐 주는데, 키워드가 뭔지도 안 가르쳐 주는데, 근데 그 기본 일은 해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survey draft 갖고 갔지, research question, hypothesis, method, option, 그 다음에 저널리스트의 키워드까지 갖고 갔잖아요. 그러면 됐지. 교수님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도 종류별로 이렇게 두세 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갔잖아요, 시리즈로. 그럼 교수님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했다, 닌 내 딸이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 놓고 교수님한테 책임을 좀 미루자고. 교수님 저널 더 추천해 주세요. 키워드 더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러분들 속도가 빨라져요. 뭘 해야 될지가 보이잖아, 이제. 뭘 찾아야 될지가.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면 이제 뭐 PDF 정리하는 거 하루 종일이라도 하지. 키워드 있고 저널 리스트 있는데 비디오 틀어놓고 넷플릭스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정리하면 되지 뭐. 음악 들어가면서. 한 2, 3일이면 PDF는 다 다운로드 받지. 그 키워드에 대해니까. 그래 놓고 이제 찬찬히 뭘 읽어야 될지 확인하면 됩니다. 절대 AI한테 부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진짜 피 터지게 이야기합니다. 그 게으르게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결말이 안 좋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 그리고 좀 전략적이어야 돼요. 자, 처음에 뭘 하냐면요, 스케일을 줘요. 여기는 약간 스케일 오리엔티드 된 건데, 여기가 있는데, 아니 내가 뭘로 도대체 해야 되냐, 내가 무슨 스케일을 써서 서베이를 만들어야 되냐 할 때 이건 옵셔널이에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Likert scale, Thorson scale, semantic, Gottman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서베이에서 이 스케일이라고 이야기하면 데피니션 안 줘도 GPT는 진짜 차고 넘치게 학습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평가 전공자 다 죽었어요. 왜냐면 이거 가르치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니 GPT가 너무 잘하는 거야. 진짜 만들기도 잘 만들고 너무 무서워요. 무서울 정도로 잘 만듭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근데 이거를 한번 주면 뭐예요? 명시화하죠. 그래, 요거 그대로 복붙하고, 두 번째는 뭐 하냐면 내 프로젝트, 뭐 대목 같은 거, 그 다음에 objective, 요거 뭘 하려 하냐, 뭐 측정해서 뭐 서베이를 만들려고 한다. 그 다음에 내가 primary variable interest, 내가 뭐 employee moral에 대한 거다. 나는 student anxiety에 대한 거다. 그리고 왜냐면 그쪽 부분으로 해서 서베이를 할 거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demographic information, 뭐 age나 젠더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ethnic한 aspect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한국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additional survey component, open-ended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걸 좀 적어놔. 이거 feature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opose 3 different rating options. 요거는 이제 제가 하는, 그냥 GPT한테 잘 보세요, 만들어줘 라고 하면 우리 수준 떨어지잖아. 그래도 우리 좀 배웠는데. 그러니까 야, 이 백그라운드에서 가능한 거 3개 정도 뽑아봐봐. 레이팅 스케일을 먼저
가능한 걸 3 개를 먼저 뽑아 봐. 그다음에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봐. 아시겠죠? 내가 이 construct에 따라 달라요. 어떤 식으로 물어봐야 될지가 construct과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아이디어를 다 해서 스페시파이 하지 말고 약간 exploring 시키는 거예요. 좀 해줘. 그래 놓고 task 3는 뭐예요? survey draft를 만들어줘. 네가 선택한 걸 가지고. 그러면 학습이 돼요. 왜냐면 무조건 라이컬트 스케일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뭐 샘플 없나요? 이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설베이를 해. 아니 왜냐면 내 논문 지도를 하잖아요. 메저먼트 전공 아니고는 90% 이상이 설베이 만들어서 분석합니다. 이게 큰 돈도 되고요. 여러분들 교수 되고 나면 방법론 가르치면 이게 굉장히 잘 팔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레이팅 스케일 옵션에 대해서 설명하게 합니다. 그러면 example이 이거예요. 아, 나는 employee wellness service를 survey를 하고 싶습니다. overall well-being job satisfaction을 좀 측정을 하고 싶어요. 이게 내 목표예요. 이 survey에. 그리고 나서 variable은 employee well-being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면 네가 도대체 측정하려고 하는 게 뭐야? 무슨 백그라운드에서 측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age, gender, department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informed consent 있으면 좋겠고 뭐 open-ended question 했으면 좋겠고 qualitative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해주면 요걸 주면 이제 맞춰서 하고 이제 설베이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 다음에 follow question이 중요합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search question은 뭐가 나올 수 있겠니? 이 설베이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방법론이 있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통계 어디까지 들을지 결정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요 correlation만 들으면 되는 거구나. 요까지나. path analysis 해야 되는구나. 뭐 예를 들면 fact analysis도 해야 되는 거야.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안에서 그리고 나서 statistical hypothesis는 그럼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뭘 reject 하는지 retain 하는지 나중에 research hypothesis랑 state hypothesis는 다른 거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research question하고 state hypothesis하고 statistical hypothesis하고 research hypothesis 다 다른 종류예요. 그렇지만 걔네들이 coherent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졸업 논문 쓰기 전에 이거 써봤습니까? 안 써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못 쓰지. 근데 기계가 만들어준 이 coherent한 거 있죠. 야, 그 메서드에, 그 질문에, 그 hypothesis에, 그 research question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 이 드래프트 가져가시잖아요. 지도교수님 좋아 죽습니다. 나보다 잘 쓰겠다 야 너는 이러면서. 그냥 그게 coherent하기 때문에 그래요. 되는 메서드, 되는 방법론, 이게 make sense한 인스트루먼트. 그쵸? 물론 파인 튜닝 해야 돼요. 바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추가할 것도 많지만 구조 자체가 단단한 거예요. 아시겠죠? 다 아구가 맞아떨어지는 형태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저널리스트랑 키워드 추천해줘. 거기까지 해서 딱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널리스트 있고 키워드 있으면 간단하다 그랬어요. 백문이 불여 1, 2에 한번 봅시다. Adaptive Design, Survey Design 했어요. 뭐까지는 뭡니까? 제가 프라이밍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혹시 얘가 헷갈릴까봐 살짝 적어준 거예요. 요런 것들이 있다. 자, 요런 스케일들이 있어. 그쵸?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굉장히 똑똑해서 대부분 안 적어도 그냥 퀄리티가 똑같더라고. 자, 그래 놓고 뭐냐 하면 내가 뭐예요? 타이틀 오브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프로젝트인지. 그쵸?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objective of project가 뭔지도 한번 설명을 해줘. 왜냐하면 백그라운드를 내가 잘 설명해주면 잘 설명해줄수록 풍부한 정보가 들어가서 설베이를 디자인을 잘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하죠. 도대체 네가 뭐에 대해서 측정할 거냐. 근데 이게 똑같아요. anxiety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school level anxiety인지 어른인지 job setting인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백그라운드 정보가 한꺼번에 가는 거고 뭐 어디셔널 정보는 뭐 이런 거 데모그래픽 뭐 들어갈 건가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뭐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이건 언제든지 바꿔도 되는 거니까. ethical한 거
중요하고 aspect 같은 거 달라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칩시다. 뭐 additional component. 그래 놓고 얘는 뭐예요? 이제는 그대로 가시면 돼요. 이거 안 바꿔도 돼요. 읽어봅시다. 뭐라 그랬는지. 자, 세 가지 종류의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스케일 옵션을 추천해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건 네가 선택하고 설명해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니 뭐 이론적으로 내가 이 스케일을 써야 되겠다. 이 서비스는 정확하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은 나비잖아요. 아직은 잘 모르는 수련 중이니까 서제스천에서 알고 설명 듣고 고르는 방법 해서 참고를 하시라고.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like 할 때 무조건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preliminary survey draft를 만들어 주세요. 초벌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요거를 받고 그 다음에 Likert scale과 numerical scale과 semantic difference scale이 있는데 저는 Likert scale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Likert scale 이런 이유로 세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ikert scale을 선택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preliminary draft를 만듭니다. demographic 들어가고요. survey question 들어가고 additional question 들어가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혹시 이 드래프트에서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리서치 퀘션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서치 퀘션이 탑다운이에요? 바텀업이에요? 어머, 어머, 색깔이 왜 이러니? 괜찮다 근데 보라색도. 근데 컨시스턴시를 위해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좀 바텀업이죠. 리서치 퀘션 먼저 만들고 한 게 아니잖아. 근데 리서치 퀘션을 먼저 만들진 않았지만 뭐가 뛰어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퀘션은 이 서비스에서 반드시 앤서리 될 수 있는 중요한 걸 수도 그 중에 고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리서치 퀘션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베이 드래프트를 빨리 만들고 그 여러분은 한 줄만 적었 아니 위에 있는 그 한 패러그램만 만들었잖아. 기계가 만들었는데 뭐. 그래 놓고 리서치 퀘션을 보고 고르는 거예요. 이런 리서치 퀘션들이 있을 수 있구나.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를 만들어내는 게 참 어려웠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만들어라 그러는 게. 네 서베이에서 네 인스트루먼트한테 리서치 퀘션, 이거 고르는 거야. 이제 체리 피킹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이론적으로 뭐가 좋을지는 몰라요. 아시겠어요? 이 중에 이론적으로 뭐가 꼭 필요한지는 알 수가 없지. 기계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거는 교수님하고 여러분하고 논문을 읽으면서 결정을 하는 거고, 이 중에 진짜 중요한 내가 해야 되는 앤서가 뭔지는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AI는 그거는 못 해줘요. 중요도는 못 해줍니다. 그냥 있는 데서 말을 바꿔서 말을 만들어주는 거지. 굉장히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 관련한 메서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줍니다. 그럼 어떤 메서드가 좋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죠? 그러면 관련한 메서드가 이거 할 때는 이런 메서드 뭐야? 하이포테시스인가? 애널리티컬한 메서드? 패턴을 보고 effectiveness를 보고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hypothesis를 좀 세워달라고. 이게 여기서는 통계 방법론을 가르쳐 줄 때도 있고 그 애널리티컬한 어프로치를 가르쳐 줄 때도 있고 약간 달라요. 할 때마다 좀 다르더라고.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데 hypothesis는 똑같습니다. 그래 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hypothesis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요. 요걸 적어줘요. 이거 만드는데 여러분들 하이포테시스 따로 배우잖아요. t-테스트, 아노바, t-테스트도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 어쩌고는 시험 맞추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다 까먹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잘 안 와닿아요. 어떻게 써야 될지가. 잘 안 와닿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좋아요? 하이포테시스 스테이트먼트랑 리서치 퀘션이랑 인스트루먼트가 코헤런트하죠, 메서드랑. 그쵸? 그때 힘을 가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있잖아요. 걔네들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면서 코헤런트 하니까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마지막에는 나중에 쭉 하고 아까 했던 저널 퀘션 해달라 그러고 키워드 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한 세트가 전반적으로
드래프트가 완성이 됩니다. 괜찮죠? 여러분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게 뭐 근데 여러분 지도 교수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얘는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구나 지금. 이 속에서 뭔가를 고르고 더하고 빼고 하면 졸업이 눈에 보인다 야 얘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뭘 읽어야 될지, 뭘 answer를 해야 될지. 그중에 약간 체리 피킹하는 걸로 넘어가잖아요.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드래프트를 가지고 고르는 걸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졸업이 열립니다. 졸업이 열려야지 직장이 열리고 직장이 열려야지 지갑이 열리고 지갑이 열려야지 입금이 들어올 거 아니야 이 사람들아. 언제까지 영원히 학생일 거야? 어? 우리 딸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빨리 해야지 되지. 서베이는 서베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스타크래프트하고 프로브 있죠. 예. 서베이가 지금까지 서베이가 너무 무거웠어요. 챕터 3에서 나오니까 이거 뭐 IRB 다 끝내 놓고 막 하고 끝내기 전에 이제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measurement가. 중요한데 너무 무거워서 나중에 뒤로 가고 통계 수업을 잘 못 들으면 졸업 못 하고 이상한 상황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 가볍게 만들어서 잘 보세요. 가볍게 만들어서 빨리 침투시켜서 빨리 확인하는 용도로 쓰자라는 거예요, 서베이를. 여러 개 대안을 놓고 빨리 exploration을 해야지 적이 어디 있고 내가 어디 있고 어디를 가야 될지 내가 언제 졸업해야 될지 판단이 나오잖아요. 수업을 얼마나 들어야 될지 논문을 뭘 읽어야 될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평가 전공하시는 분들도 평가 이거 서베이 메서더지 가르치면서 살아야 돼요. 이걸 가르치면서 살아야 된다. questionnaire design 뭐 이런 거 하면서 수업도 따로 있고 하는데 GPT 너무 잘 만듭니다. questionnaire. 내가 specify만 잘 해주면. 그걸 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냐고. 물론 이게 파이널 버전이에요? 아니에요. 파이널 버전 아니에요. 탐색용이에요. 아시겠죠? 탐색용인데 코히어런트하게 전체를 가지고 탐색을 하시라고. 다 끝내놓고 서베이 만들고 통계 수업 뭐 들어야 되면 박살납니다, 진짜. 챕터 1, 2가 다 끝났잖아. 그럼 바꿀 여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한꺼번에 갖고 와야지 한꺼번에 바꾸지. 아시겠죠? 절대 1, 2, 3, 4 이렇게 해서는 옛날 기준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많으니까 지도 교수님 지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한 2달 안에 뭐 읽어야 될지 다 결정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제 실제 읽고 인제 분석하고 서베이 만들어서 데이터 컬렉션하고 하면 되잖아. implication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디자인 서베이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먹고 살자라는 거예요. 이 방법론이 근데 누가 결정해요, 이거는? 지도 교수님이 결정해요. 지도 교수님이 결정할 때 뭐예요? 여러분들 대안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쭉 이거 해 놓고 교수님한테 "저 교수님 뭐 할까요, 여기서?" 그래야지 교수님한테 코너에 딱 모는 거예요. 뭐 하게끔 결정을 내리게끔. 그러면 여러분이 빨라집니다. 그래 놓고 두리뭉실하게 물어보면 "교수님 생각 좀 해 보자." 그러고 또 2달 갑니다. 세월 잘 갑니다. 교수님 또 뭐 휴가 갔다가 외국 여행 갔다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어? 그러지 말고 푸시하시라고. 푸시하실 때 잘 하시라고 교수님한테. 내고를 하실 때. "여기서 어떤 거 할까요? 뭘 바꿀까요?" 충분하게 주시면 교수님 결정하기도 좋아하고 교수님도 좋아하세요. 그런 거를 좋아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감사합니다.